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34번부터 38번 해설하겠습니다. 복합지문, 고전시가와 고전수필이 결합된 지문입니다. 앞부분 김기홍의 농부사에서는 농사가 천하지 않으며 농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유교적 도리를 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희의 판가저무사상기인데, 자, 요거는 어떤 한 인물이 유교적 어떤 명분과 현실 어떤 생계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최장수라는 현실 생계를 위한 직업을 선택했고, 이것이 결국 유교에서 말하는 문학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유교적 명분의 허위를 비판함과 동시에 현실 생계의 중요성을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농부가부터 해설을 하고요. 여러분이 요거를 수능이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38번 보기를 통해서 가와 나의 힌트를 얻은 다음에 한 작품을 읽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내신을 염두에 두고 시청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서 가 작품을 해석하고 나 작품을 해석하고 문제를 동시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을 사민은 사농공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농공상을 의미합니다.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하리라. 입신양명은 출세, 이름을 떨치는 걸 말합니다. 농사는 본업이라. 앙사부육 뒤에 주가 있습니다. 부모를 받들고 자식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자, 인명은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사람의 명은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천민이 꼭 신분적 천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쵸? 천한 사람이 본업을 아니하랴 농사를 짓겠다는 이야기고 서리법입니다. 이 작품 서리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뜰에 봄이 들고 화풍이 훈훈하거든 온화한 바람이 선들선들 물건을 쟁기를 손수 들고, 쟁기는 밭갈 때 쓰는 농기구죠. 서직은 기장피 되겠습니다. 갈아 심고, 화기 온화한 기운에 숨을 틔어서 비이슬에 자랐거늘 얘들이 자란다는 이야기죠.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남쪽 밭에 가서 잡풀 다 갈아서 기운차게 흥성하거늘 했습니다. 잡풀 김매기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사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문제에서도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중약했고요. 청주 술이죠.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입니다. 자성을 갖춘 후에, 자성은 그 제사에 쓰이는 기장피를 말합니다. 요거하고 관계가 있죠. 갖춘 후에 농사 지어서 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선조께 제사하며 처자식 거느리고 배불리 먹으리라. 유교적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농사는 계속 나오는데 생계 유지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교적 도리를 다하는데도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내 몸이 욕이 없고 욕심이 없고 남의 밥 아니 빌면 인간에 나왔다가 홀홀이 돌아간 듯. 부왕 앞에 나왔죠. 그래서 유교적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그 다음에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무슨 한이 있으리, 또 서리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부터 성현네도 농사 먼저 하고 성현 후 훌륭한 사람들도 농사 지었습니다. 대순 훌륭한 사람이겠죠. 순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역산 지명 이름이고 밭을 갈았대요. 농사 지었대요. 후직 농사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훌륭한 사람입니다. 농사되어 농사지어 경종에 힘쓰니 밭 갈고 씨 뿌리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도 농사 지었습니다. 신야 이윤이 사람 이름이고 지명 이름입니다. 남양 지명 이름이고 제갈량은 잘 알 겁니다. 한가히 여름지어 농상을 일삼으니 농사 지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중한 일이 밖에 또 있을까, 서리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성현네가 농사 지었는데 요거는 근거가 될 거고 동시에 요거는 열거가 됩니다. 뭐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훌륭한 성현이 농사 지은 예시. 오케이. 자, 그 다음 금은이 기하여도 말 그대로 금과 은입니다. 기가를 못 살리고 금은이 많아도 배고프고 목마른 건 해결 못하고 옥배기, 배고기, 보배라도 흉년에 쓸데없다. 그거 먹고 배불릴 수 없죠. 이 말입니다.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시민들 어찌나리 서리법 계속 나오죠. 항산은 뭐 평소에 어떤 재산, 뭐 이렇게 생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으면 선심을 어찌 쓰겠니? 가색의 갓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했습니다. 자, 가색의 갓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그냥 농사에 힘쓰라고 글마다 돼 있으니 주공 사람 이름이겠죠. 7월시는 그 중에 간절하니 뭐가 7월시는 가색의 갓난을 글마다 이른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최고입니다. 읊으면 오래 불러 니 아니 감동하리 또 서리법이네요. 어와 뭐 감탄사 영탄법 아이들아 구체적 청자 설득 대상 자세히 들어봐라. 성인도 조라하니 그 안이 어려우랴. 우부도 다 알거니 그 안이 쉬우랴. 자, 요거는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농사와 관련 지어서 농사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혹은 농사 짓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아침에 밭을 갈고 저녁에 글을 읽거든 주경야독이죠. 충혈을 범삼고 구족, 가족, 친척, 화목하거늘 월삭에 달질 무렵에 회음 모여 술 마시며 낙세를 누리다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격안가로 늙으리라 했습니다. 자, 농사 지으며 즐기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힘든 작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의 종류 아까 가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선생님이 출제하시면 어떤 목적성을 지녔다 됩니다. 농사를 권합니다. 그쵸?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사의 중요성과 농사 짓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필로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천천히 차근차근 읽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온돌방을 마주한 곳에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한 상인이 술에 취해 말하는 소리가 제법 오래 들렸으나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자, 그래서 주막 같은 데서 쉬면서 어떤 상인들의 하는 말이 무슨 말소리는 들렸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사기의 백이전으로 끝마쳤는데 한 번 소리내 읽을 적에 음절이 유려하고 구두 떼는 것이 분명하다. 어려운 글인데 잘 읽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두는 뭐 9점, 2점 이런 거 구분 잘했다. 이렇게 술술 읽었다. 이렇게 가보시면 되게요. 백이전에 아멸지사 선비입니다. 동굴에 사는 선비, 가난한 선비입니다.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때가 있다.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민멸되어 사라져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구나. 오케이. 훌륭한 사람인데 숨어 사는 선비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여항에 그냥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품행을 갈고 닦아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청운지사에 의탁하지 않고 후세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전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높은 사람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하지 않아요. 자, 어조가 격렬해지고 오열하면 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했다. 자기하고 지금 이 구절을 읽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나 봅니다. 그쵸? 자, 조금 더 자세히 가자면 이 사람이 이름 나지 않은 선비,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있는 선비인데 높은 사람에 의지 못해서 자신의 능력을 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져 비파 아낍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듯 하였다. 놀라고 의하여 급히 쫓아가 보니 왜 놀랐겠습니까? 상인들의 무리인데 글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다만 쑥대머리 그냥 허름한 차림 이렇게 갈게요. 한객 4명만이 고요하게 있었다. 누구 읽었냐고 묻자 읽은 사람이 말했다. 접니다. 저는 지난 지명 이름이겠죠. 박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이나 문벌은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채를 팔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장수입니다. 채는 거르는 겁니다. 내가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분명 사대부의 후회로 지기가 있고 글을 잘 지을 것이요 진실로 가난을 근심한다면 어찌 젊어서 먹고 살 방도를 채를 만드는 데서 찾는단 말이오 했죠. 자, 직이라는 거는 뭐 의지, 기계, 네 양반 같은데 왜 채장사하니? 이 말이죠. 먹고 살 방도를 왜 채 만드는 일에 쓰니 학문을 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글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객이 안색이 변해 오랫동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는 과거 시험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또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양반 맞죠? 추위야 배고픔으로 굶어 죽을 듯 했습니다. 자, 요까지 봤을 때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채장수를 합니다. 또 생각하건대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적에 풍년을 만나도 힘써 밭을 갈지 못하고 예장 같은 좋은 제목도 끝내 들보가 되지 못한다. 이건 좀 약간 비유적이죠. 뭔 말인가 하면 풍년을 만나도 자기 능력을 못 펼치고 좋은 능력이 있어도 그 인재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러므로 제게 힘이 없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경쟁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기가 결국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채장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 방도는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은 상인뿐이요 했죠.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짚어보시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했습니다. 뭐가 상인은요, 그쵸? 그러면 학문은 쌓인 채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채장수 한다는 거죠.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항상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은 오직 채뿐입니다. 채는 거르죠. 가짜 재료를 걸러버리죠. 그럼 학문은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죠.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꺼이 천한 이름을 자처하여 이익이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일에 종사한 지 10년 됐습니다. 무릇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문학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자, 문학이 좋다는 게 아니라 문학은 벼슬할 때 쓰이는 거고 벼슬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를 부릴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오지만 힘이 있어야지 벼슬을 해야 의미가 있죠. 힘이 없는 사람은 벼슬 해봤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부터 공론이 모두 벼슬한 자에게서 나왔는데 공을 논하는 게 벼슬한 자, 다른 말로 힘 있는 자에게서 나왔는데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고 스스로가 귀하다 하면서 남을 천시했으니 그 외 사람은 또한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여 끝내 언성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님네도 나조나 나 선비입니다. 자, 누구? 계기족 채장수입니다. 나를 천하다고 꾸짖는 것일 뿐입니다. 실상을 따져보면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채죠. 귀한 재료를 쓰느냐 글이죠. 있고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과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것 상인이죠. 벼슬이죠. 소득이 많으나 적느냐 차이만 있습니다. 같다는 거죠.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만 못하므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했죠. 자, 뭐라고? 자,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벼슬보다 다툼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뭐죠? 이게 채조, 그쵸? 이게 뭐죠? 벼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는 다시 한번 반박하겠죠. 봅시다. 그대의 말을 통달했네. 네 말이 뛰어나네. 네 말이 똑똑하네. 네 말이 맞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대 또한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것일세.
글이 필요하거든. 글하고 최장수하고 안 똑같거든. 선비하고 최장수하고 안 똑같거든. 이렇게 하겠죠. 글을 지을 줄 몰랐다면 이런 깨달음이 없었을 것이요. 깨달음이 없었다면 천할 뿐이니 문학을 비료한 일이라 무시해서 되겠는가. 서리법이죠. 무시하면 안 돼. 문학은 자 최장수하고 달라 이랬죠. 그러자 객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불끈 주먹을 쥐고 3번 일어섰다 다시 앉았다 하며 말했다.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엔 항상 무형의 형벌, 뭐요? 형태 없는 형벌, 보이지 않는 형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묵은 근거 없는 불꽃이 내장을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원이 없는 불꽃이죠. 끌 수 없는 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나 점차 만년에는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아직도 깊이에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근심이 쌓여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했죠. 야, 너 글을 알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알지? 이랬죠. 그러니까 예, 글을 아니까요. 무용의 형벌이 있고요. 무근의 불꽃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선비님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안 그래요. 선비님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말은 격렬하여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듣기만 하세요. 이건 너무 세니까 후세에 전하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의 논의를 슬프게 여겨 전하지 말라는 경계를 따르지 않고 이 기를 쓴다. 기는 글의 종류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기록하는 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작품은 뭐다? 지금 내가 객을 만났는데 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당대 선비들, 당대 지배계층들의 어떤 위선과 허위 의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벼슬이랑 장사랑 먹고 사는 행위라서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34번 문제 풀겠습니다. 의인법 없었습니다. 친밀감 없었습니다. 서리법 있었고 많았습니다. 답인 것 같습니다. 언어 유희 없었고요. 직유적 표현인데 나에는 있었습니다. 자, 나의 삶 찾아볼게요. 오조가 극렬하고 오열하여 거의 끊어질 듯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물방울이 떨어지듯 이것도 있네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에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학교 시험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변형해서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선생님이 못 찾았을 수 있는데 뭐뭐 듯이 뭐뭐인 듯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직유법이니까 조심하세요. 자, 계절의 순환이라고 그랬는데 순환은 봄이 다시 온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계절의 순환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처한 상황 계절 순환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인데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자, 시간의 흐름 농사 과정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삶의 만족 이건 전체적으로 다 했죠. B도 맞습니다. C는 성현들의 사례를 열거하여 아까 해설할 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근데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부귀와 관련된 소재를 사용하여 이 부귀를 관련된 소재가 배고픈 걸 해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능력이 다른 인물을 대비하여 이건 귀한 사람하고 천한 사람 대비했습니다. 농사가 처지 구분 없이 하는 일이다. 됐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기억은 주공은 밑줄 안 쳐져 있어요. 7월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계기을푼 배기 전입니다. 자, 풀기 전에 적절한 거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7월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저기 가세계 갓난 그 농사의 중요성을 농사의 힘듦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니은은요. 배기전인데 울분을 토하면서 객이 읽은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자, 하나 기억부터 끊어볼게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는 거 반성한다 되돌아본다 아니죠? 누구든 공감할 만한 내용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정신적 고통 없습니다.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누구나 읽어보면 감동할 거야 이랬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입니다. 그쵸? 정답이 3번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딴 것도 보셔야 되겠죠. 그쵸? 자 볼게요. 자 정답 2번 같아요. 그래도 니은도 확인합시다. 글쓴이가 상대의 처지를 저거 읽으면 양반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 저 누군데 저런 글을 읽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쵸? 답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 없고요. 자, 글쓴이가 자신이 추구하던 삶을 포기한 이유가 아니죠. 뭐야? 계획입니다. 계획.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 결혼한 선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요것도 조금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선택한 이유와 관련된다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정답 2번. 자, 36번을 빼먹었는데 36번으로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나입니다. 판가저무 사상기입니다. 그쵸? 책을 격정적으로 낭독했습니다. 맞죠? 생계를 위해 그런 걸 선택해 문제를 제기했죠? 오케이? 왜 그런 일로 먹고 살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쵸? 그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 자, 최장수는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반론하고 글쓴이는 그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건 네가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하겠죠.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다 고통일 뿐이야. 이렇게 하겠죠. 기이하게 여기고 슬픔을 느꼈죠.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썼습니다. 정답 3번. 여기다 체크해야 되겠죠. 정답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이야기하는데 가나면 요거 먼저 보고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와 나는 조선 후기입니다. 생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노동은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쵸? 그래서 가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양반도 농사 지을 수 있다. 귀한 사람도 농사 지을 수 있다. 이거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상업이 꼭 이렇게 문학, 벼슬 이런 거에 비해서 천하지 않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는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작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하여 유교적 덕목 실현의 중요성.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쵸? 에이씨, 이거 좋은 줄 알았는데 장사 상인이랑 똑같아. 최장수랑 똑같아. 이거죠. 생업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제시하는 4대부 인물을 등장시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은 뭐였나요? 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큰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공론할 수 있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인명은 하늘이 만드니 천민이 되어나서 본업을 해야 한다는 건 운명론적 관점. 맞죠? 자, 타고난 거다. 따라야 된다. 거스를 수 없다. 자, 벼슬한 자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달리 남을 잡스럽다고 한 것에서 당대 현실의 부조리한 나의 벼슬한 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달리 남을 잡스럽다고 했다는 부분 나왔어요. 당대 현실을 부조리한 사회로 바라보는 4대부의 관점. 요 4대부는 계기겠죠. 그죠? 좋아. 자, 그 다음 3번. 농사로 처자식을 배불리 먹겠다는 것과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이 어버이와 아이의 추위와 배고픔 때문이라는 것에서 4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밤이면 그릴고 충렬을 봄삼는 유교 덕목을 중시합니다. 농사 지으면서 유교적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나는 무용의 형벌에 벗어나 구애되는 배가 없다. 누가? 계기죠. 나는 아직까지 여기 얽매여 있는 겁니다.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4대부의 태도 됐습니다. 항상 재산이 있어야지 수입이 있어야지 선심이 나온다. 맞죠? 생업을 도덕적 실천을 위한 전제. 오케이 맞습니다.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재료와 소득의 차이만 있다는 것에서 맞죠?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봤습니까? 아니죠. 4대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문학은 더 뛰어나고 상업은 최장수는
더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장수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글 쓰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게 아니거든. 요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맞지만 나가 틀려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예. 자, 작품은 조금 이렇게 낯선 용어들이 있어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맞는 이유,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